반갑습니다. 바카데미아 불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부와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 공부라고 해서 공부를 강조한다. 특히 공부 가운데서도 마음 공부를 강조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불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물론 세속에서도 불교와 관계없이 인연이라는 말을 곧잘 씁니다. 그런데 이 인연이란 말에 담겨있는 뜻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공부와 관련해서 이 인연이 또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이 인연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불교 교리의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가 연기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연의 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기법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괴로움, 장애들 모두 인연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거죠. 더구나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이 인연의 문제가 더더욱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이 기본적으로 왜 수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승려들이 출가를 하면서 그 이유로 무슨 진리를 탐구한다든지 또는 행복이란 뭐냐, 인간의 존재란 과연 무엇이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런 철학적인 물음 때문에 출가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출가 이유가 되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출가 이유가 오히려 불교 교리의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죽을 울리는, 즉 변두리만 맴돌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수행 과정을 가도록 이끄는 그런 빌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왜 출가하느냐 라고 할 때 그 출가 이유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이 괴로움들, 고통, 불행, 시련, 좌절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되는 문제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는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고타마 붓다가 출가를 했을 때 그때 출가 이유는 바로 생로병사였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면서 거기다가 늙고 병들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갖가지 괴로움으로 신음하고 또 많은 이 그릇된 일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이 어긋난 인연들로 인해서 또 다른 고통이 더해지기도 하죠. 그렇게 이 고통을 겪는 괴롭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붓다는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는가? 이 괴로움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고 이 괴로움을 없애는 길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바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인간이란 존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문제를 갖고 있으면 뭔가 출가하는데 큰 뜻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무슨 이 대단한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철학적인 의문을 갖고 철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철학이 유익하냐 하는 거죠. 오늘날 철학이라고 하는 말도 보면 서구에서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 먼저 썼던 그 철학이란 말이 훨씬 함의가 커야 되고, 그리고 서구인들의 삶이 훨씬 세련되고 풍요롭고 더 행복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 하는 거죠. 산업혁명을 먼저 일구고 북극강병이 실행됨으로써 수많은 다른 지구촌 민족들에게 고통만 크게 안겨줬던 사람들이 바로 서구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큰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출가 이유로 철학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가자나 재가자나 똑같이 공부는 필요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한에서는 공부를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숙명이고 운명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공부할 거리도 없지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공부는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론 자연적인 생물학적으로도 자연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정도로 이미 다른 동물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곧 자연과 또 다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태생적으로 주어져 있다. 그래서 자연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태어나면서 동시에 갖게 된 존재. 우리가 흔히 자연과 문명은 대비되고 심지어는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요소들이 참 많죠.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에게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성향이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을 더 괴롭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훨씬 더 복잡하고 다단하고 그리고 인간이 겪는 괴로움도 훨씬 더 다양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명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인간이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면 이 문명의 질곡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는데 그냥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쉬울 것 같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될 공부가 만만치 않은 거죠. 어쨌든 이런 공부를 만만치 않은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훨씬 더 집중해서 적어도 자신의 삶부터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태들을 내 스스로 조율할 수 있고 또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대한 인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인연이 복잡하고 많으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고 기운도 그만큼 적어집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참 좋기도 하지만 사람을 만나면서 쓰는 에너지가 기운이 가장 많이 소비됩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로 보통 상처도 있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럽니다. 사람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고 사람이 있어서 괴롭기도 하고 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인연이라는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그럼 공부와 인연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사실은 서로 상반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인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과 기운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공부가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그럴 여지가 별로 없어지죠. 그래서 가족을 이루어 살고 이러면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버겁기 때문에 대부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불교가 등장하기 전에 인도의 경우에 힌두교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50세나 60세 정도 될 때까지는 일반인들은 수행의 생활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는 한,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가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집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출가 수행자 또는 고행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속의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크고 많고 또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짐이 있기 때문에 공부라고 하는 것은 쉽사리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50세나 60세가 돼서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 했다 싶을 때 홀로 집을 떠나서 수행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지금도 이 힌두교는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도 가족을 이루어 살고 그 안에서 인연을 중시하면서 산다면 공부가 쉽지 않을 수 있죠. 심지어 출가자의 경우에도 다양한 도반들부터 스승과 다양한 출가자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을 하면 그 인연 때문에 고달파서 또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을 만나는 일을 줄이는 것이 공부에 있어서는 급선무입니다. 인연을 줄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얄팍해지거나 외골수를 취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고집스러워지고 집착이 많아지죠. 적어도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복잡하게 다양한 인연을 맺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연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이것이 공부에 있어서 시발점이다 하는 점 먼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충분히 다 되면 그때는 필요한 인연만 적절하게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아직 필요하고 공부가 덜 된 사람일수록 애써서라도 인연을 줄일 필요가 있고, 또 말 그대로 맺고 끊는 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하는 과정이 또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공부가 된다면 인연을 맺고 끊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이 들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연이 귀한데 왜 끊냐, 어떻게 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의 인연은 끊임없이 갈마듭니다. 새로운 인연이 또 맺어지고 낡은 인연이 가고 나면 또 다른 더 고귀한 인연이 또 오기도 합니다. 내가 더 나아지고 내가 더 새로워지고 내 공부가 더 깊어지면 그에 걸맞은 인연이 또 생깁니다. 그런 좋은 인연을 적어도 맺으려고 한다면 공부가 착실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부를 위해서는 바로 인연 맺는 일을 줄이고 삼가고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